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성균관에 들어간 처녀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성균관에 들어간 처녀. 저녁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술시. 세자빈을 모시는 궁녀 순이가 주변을 살피며 궁을 나섰어요. 궁 밖을 나선 순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공기에도 맛이 있다는 것을 궁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궁 안과 궁 밖의 공기 맛이 너무나 다르다고 느꼈죠. 단지 담장 하나 사이인데. 궁 안의 공기는 아무리 심호흡을 크게 해도 숨이 막혔고 궁 밖의 공기는 저절로 숨통을 트이게 하죠. 연거푸 크게 심호흡을 서너 번 한 순이는 세자빈의 사가를 향해 서둘러 숭례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순이는 조대감의 집을 지나치다 담장 위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궁녀가 되기 전에 자신이 살았던 곳이라 순이는 십수년 전의 일들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물 길어 오너라 너희 집 지어줄게. 근데 순이야. 네, 도련님. 또 도련님이란다. 우리 둘이 놀 때는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아, 네, 서방님. 너는 새 집이 생기면 뭐 할 거니? 엄마 아빠랑 살아야죠. 그럼 나는? 당연히 서방님은 나랑 같이 살죠. 그렇지, 색시야. 난 어른이 되면 꼭 너랑 혼이 날 거야. 사내 아이가 흙 묻은 손으로 순이의 뺨을 쓰다듬을 때 갑자기 커다란 미친 개 한 마리가 거품을 질질 흘리며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사내 아이는 번개같이 빠르게 작대기를 집어들고 겁먹고 떨고 있는 순이를 등 뒤로 밀고서 미친 개를 상대했죠. 색시는 내 등 뒤에서 움직이지 마! 도련님, 너무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색시는 보호할 테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송아지만한 미친 개를 당할 수는 없었죠. 덤벼드는 미친 개에게 사내 아이는 깔렸고 개가 아이를 물려는 찰나 옆에서 겁에 질려 꼼짝 못하던 순이가 사내 아이가 떨어뜨린 작대기를 집어들고 개를 후려쳤고 그러자 개가 돌아서더니 순이를 덮쳤어요. 그때 대감집 종들이 뛰어와 미친 개를 내쫓았죠. 그 이후로 순이는 사내 아이를 만나지 못했고 궁녀가 되기 위해 상궁을 따라 입궐을 했어야만 했어요. 조대감이 아들과 순이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순이를 궁녀로 보낸 것이었죠. 상궁을 따라 궁궐에 들어간 순이가 궁녀 수업을 받기 위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제일 먼저 치러야 했던 시험이 앵무새 처녀 감별법이었어요. 앵무새의 피를 아이들의 손목에 떨어뜨려 손목에 떨어진 앵무새의 피의 흐름에 따라 처녀 성을 확인하는 절차였죠. 앵무새 피가 뭉쳐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수처녀로 인정받아 궁녀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집으로 돌려보내졌어요. 시험에 통과한 순이에게 혹독한 궁녀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궁중 법도는 물론 소학 등 기본적인 학문도 익혀야 했으며 규율이 엄격해서 매일이 고된 하루였어요. 특히 방구 등 생리적인 현상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죠. 죽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소리가 안 나게 몰래 방구나 트림, 하품을 해서도 안 되고 만일 소리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너희는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목소리 봐라! 크게 대답하지 못할까? 알겠느냐? 예. 그래도 그런 것들은 버텨낼 수 있었으나 가장 큰 고통은 학습도 생리적인 현상도 아니었어요. 어린 순이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와 조도령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드디어 내일이면 계례식이다. 계례식은 신랑이 없이 혼인식을 올려 오로지 왕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는 성인식이다. 알겠느냐? 그럼 저희 모두 같은 곳에서 일하나요, 상공님? 아니다. 너는 세자빈궁에서 일할 것이고 나머지는 중궁전과 대전 그리고 동궁전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평생을 그곳에서 일해야 한다. 궁녀 수업을 받은 생각시들은 입궁한 지 10년이 지나면 계례식을 통해 정식 궁녀가 될 수 있었죠. 이때부터 이들은 정식 궁녀, 즉 나인이라 불려지고 나인이 되면 거처할 방이 주어지는데 보통 2명이 같이 사용을 했어요. 순이는 궁녀 수업을 받으면서도 조도령을 잊은 적이 없었죠. 그러던 순이가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궁궐에서 조도령을 보았어요. 먼발치서 보았지만 꿈에도 잊지 못한 조도령이 틀림없었고 조도령은 준수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생각 같아서야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애만 태우며 바라볼 수밖에. 그렇게 아픈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순이가 궁을 나서 세자빈의 사가에서 전해받은 것은 술병이었어요. 아니, 술을 가져간 지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술을 가지러 왔다는 말인가? 세자빈께서 요즘은 취하지 않고서는 잠을 못 주무십니다. 우리 세자빈이 불쌍해서 어쩌노. 제가 잘 모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가에서 몰래 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발각되면 항아님도 성치 못할 것이니 조심하시게. 순이가 나인이 되면서부터 세자빈궁에서 일을 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세자는 혼인을 한 당일 하루만 세자빈궁에서 지냈을 뿐 이후로는 한 번도 세자빈과 합궁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세자빈이 못생긴 것도 아니었는데요. 세자빈은 예쁘장한 미인이라기보다는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원래 세자빈은 밝고 씩씩했으나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기다림에 지친 세자빈은 조금씩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세자빈이 찾은 탈출구는 술이었죠. 세자빈은 밤이건 낮이건 술에 취해서 살았고 최근에는 대낮에 술에 취해 권례를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대신들에게 시비를 걸며 술주정을 하기도 했죠. 뭘 보시오, 이 판대가. 술 취한 사람 처음 보시오? 아닙니다. 빈궁마마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요? 아, 기분 좋다. 그럼 이 판대감, 술 한 병만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어? 이 사건이 왕에게 보고되었어요. 왕은 노발대발하며 권례에서 세자빈에게 술을 주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어요. 이때부터 세자빈은 궐밖의 사가에서 술을 가져다 마셨고 그 일을 순이가 했죠.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으나 지금은 궐 밖의 공기 냄새를 맡고 싶기도 하지만 혹시나 먼 발치에서라도 조도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술 심부름을 기다리기도 했죠. 너도 한 잔 마셔라. 제가 어찌 마마와 대작을 하겠나이까.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어서 한 잔 마셔라. 순이는 세자빈의 강요에 하는 수 없이 술잔을 비웠어요. 처음 마시는 술이라서 그런지 금세 얼굴이 화끈거렸고 세자빈은 그런 순이를 야릇한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말씀하십시오. 너희 나인들은 둘이서 한 방을 같이 쓰면서 대식을 한다고 들었다. 그것이 어떤 기분이냐?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빈이 묻고 있는 대식이라 함은 여성끼리 하는 행위를 뜻했죠. 성적 욕구가 강렬한 시기에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궁녀들끼리 자주 생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순이는 주저하면서 대답했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순간 세자빈의 얼굴이 표독하게 변했고 순이는 겁에 질려 손끝도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세자빈은 다시 웃으며 순이 가까이에 얼굴을 밀면서 다시 물었죠. 나는 너를 믿고 묻는 것이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저는 죽을 때까지 빈궁마마의 사람이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다. 너도 대식을 해보았느냐? 순이가 대답을 주저하자 세자빈의 표정이 다시 표독스러워졌고 겁에 질린 순이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주마. 이리 오너라. 순이는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찌하랴. 세자빈의 명령인 것을. 순이는 마구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진정시키지도 못한 채 세자빈의 손에 이끌리어 그녀에게 다가갔고 순간 순이와 세자빈의 눈동자가 가까이서 마주쳤을 때 순이는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세자빈의 눈동자 속에서 어떤 아픔을 느꼈어요. 아마도 동병상련의 심정이었으리라. 순이는 천천히 세자빈을 껴안으며 다독였어요. 그녀의 맥박 또한 자신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또 다른 나인이었죠. 세자빈이 멈칫하는 사이 순이는 빠르게 세자빈 방에서 빠져나왔어요. 대식을 하다 들킨 궁녀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순이는 잘 알고 있었어요. 궁녀가 남자와 간통을 하다 들키면 즉시 차명이지만 대식을 하다 들키면 곤장 100대였죠. 곤장 100대면 대부분 맞다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차명보다도
더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순이는 방구석에 벽을 기대고 앉아 부르르 몸을 떨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상대는 궁녀도 아닌 세자빈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는 마침 또 다른 나인 덕분에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황하님, 세자빈께서 찾으십니다. 순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일 반이라 생각한 순이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이 은장도를 꺼내 가슴에 품고 방문을 나섰어요. 늦은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내시 한 명을 데리고 궁전을 이곳저곳 산책하고 있었어요. 성균관을 지나가는데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렸죠. 이 늦은 시간까지 누가 글을 읽는지 궁금해진 왕은 성균관 가까이 가보니 조현이 당직을 서면서 책을 보고 있는 것이었죠. 조현은 왕이 아끼는 젊은 학자였어요. 왕이 조현을 위로하려고 성균관으로 다가서려는데 누군가 성균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보여서 왕은 발걸음을 멈추고 살펴보았어요. 어여쁜 궁녀가 조현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여서 왕은 성균관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나인이 이 시각에 성균관엔 어쩐 일이오? 도련님, 소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인을 어찌 알겠소? 순이가 조연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희미한 호롱불이었지만 분명하게 순이의 얼굴을 비춰줬어요. 소녀, 도련님 댁에 종으로 있던 순이요입니다. 조현을 바라보는 순이의 두 눈에서 물빛이 반짝이며 눈물이 흘렀고 조현은 깜짝 놀랐어요. 10수년 전 미친개 사건 이후 순이가 먼 지방으로 보내졌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랬던 순이가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되어 궁녀가 돼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네가 어떻게... 조현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순이의 행방을 찾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던 조현도 순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죠. 그런데 궁녀가 돼 있다니 차라리 만나지 못한 것이 더 좋은 인연이었을 텐데. 모든 궁녀는 국법상 왕의 여자였고 한 번 궁녀가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죠. 그녀들은 왕과 왕실의 부속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네가 어찌 궁녀가 되어 있느냐? 조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10수년간 쌓였던 서러움과 그리움의 갈증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죠. 한참을 울고 난 후 순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도련님과 헤어진 다음 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상궁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조현은 목이 메었죠. 아마도 자신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내린 조치였으리라. 어린 순이가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순이의 냉정하면서도 서늘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10수년 전
도련님이 저에게 했던 약조를 오늘 지켜주십시오. 무슨 약조를 말하느냐? 도련님이 어른이 되면 저와 혼인하겠다는 약조입니다. 조현은 깊은 탄식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백방으로 순이를 찾았었죠. 순이야, 나라에는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네가 궁녀가 되어 궁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나라님과 혼례를 치룬 것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 제 뜻이 아니었음을 도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안다. 그러나 너의 부탁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어도 이것만은 불가하다. 나는 군왕께 충성을 맹세한 신하이고 너는 형식상 군왕과 혼례인 계례식을 마친 궁녀다. 나도 너를 그리워하며 찾았었지만 네가 궁녀가 된 이상 이 생에서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조연의 태도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그러자 순이가 은장도를 꺼내어 자신의 가슴을 겨누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소녀를 안아주세요. 아니면 소녀는 도련님 앞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순이의 갑작스런 행동에 멈칫하던 조현이 자신의 가슴을 순이 앞에 내밀었어요. 나를 먼저 죽여라.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어차피 둘 다 죽을 목숨이다. 저승에서라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자. 자, 어서 나를 먼저 죽여라. 순이는 은장도를 든 채 조현에게 조금씩 다가섰어요. 조현의 눈앞까지 다가선 순이는 은장도를 떨어뜨리고 조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흐느꼈어요. 조현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려내렸죠. 왕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성균관을 떠났어요. 다음 날 왕은 이상한 교시를 내렸어요. 교시의 내용은 이랬어요. 조현은 한 달 동안 궁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노라.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서도 아니 된다. 세자빈국 나인 순이는 조현의 집에서 조현이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갔는지 감시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출궁을 명한다. 왕은 사실상 순이에게는 자유를 준 것이며 조현에게는 한 달간의 신혼여행 기간을 준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왕의 성은에 감사하며 한 달 동안 깨를 볶았죠. 그리고 평생을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다음 이야기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어요. 감사합니다.